내가 사실 주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엔비디아 주식 어때? NVIDIA, don't be ridiculous. What stock are we talking about in the winter run? Tell me. I have no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여러분, 게임 NPC AI 적용하기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NPC의 지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이미 다양한 게임 모드를 통해 구현 자체는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게임 스카이림의 NPC를 챗 GPT에 연동한 건데요. 여기서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What do you need to do? Survive, man. That's all there is to it. Here, the Winterhold is a pit of sorts that swallows up all beings. 제가 한 말에 반응해서 게임 속 설정에 맞게 실감나게 답변을 해주기는 하는데 솔직히 앞선 영상은 편집된 거고 실제 답변 속도는 그보다 꽤 느린 편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What do you need to do? Survive, man. That's all there is to it. 아휴, 답답하죠? 플레이어가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이 챗 GPT 서버를 거쳤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니 즉각으로 답변이 오가는 느낌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이 GPT로 호출할 때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NPC 한 번 말 걸 때마다 돈이 나가는 구조예요. 현실적으로 게임에 바로 적용하기엔 아직 기술적 한계가 좀 남아있는 셈이죠. 다만 그럼에도 이 개념 자체는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할 수만 있다면 게임 플레이 방식도 꽤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 생각하던 바로 그 시점에 ASUS ROG 측에서 제작비와 함께 게이밍 노트북 중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인 ASUS ROG 스트릭스 스카 18인치 모델을 내어줬습니다. 이게 무려 RTX 5090에 인텔 코어 울트라 9이 달린 모델인데요. 가격이 거의 이거 얼마죠? 제가 이거를 언제 들고 이렇게 만져볼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 외관부터 차근차근 뜯어먹으면서 이 노트북을 통해 게임 NPC AI를 적용하는 다른 방법을 좀 다뤄봅시다. 일단 이 노트북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좀 보면은 진짜 딱 봐도 게임투북이죠. 블랙 컬러 알루미늄 하우징이 굉장히 터프한 디자인인데 그래도 직전 제품과 비교하면 모서리도 좀 둥글둥글해진 게 꽤 얌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전작은 외계인 천함이 따로 없었어요. 이제 상판을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ROG 로고가 보이고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 보면 약간 작은 점 같은 게 무수히 많이 배열이 되어 있죠. 이게 애니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사실 이 점 같은 게 사실 전부 LED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을 켜면은 야, 일단 여기서 막 RGB 효과도 나고 글자도 막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제어를 하면요 글자를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이미지를 넣거나 움직임을 넣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너무 화려하다? 그냥 끌 수도 있어요. 상판도 커스텀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건 저로서는 꽤 매력적인 포인트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전원 켠 김에 이거 보이세요? 사실 이 제품은요 라이트를 달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에 RGB 효과를 넣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노트북 하판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 라이트 바라는 경우도 그러한데요. 이 역시 소프트웨어를 통해 RGB 패턴이나 색상 세팅이 가능합니다. 라이트 품질은 꽤 우수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과해서 평소엔 끄고 다니다가 이제 뭐 자리를 비울 때, 뭐 밤에 책상 위에 뭐 그럴 때 인테리어 목적으로 켜두면 예쁘긴 합니다. 뭐 화장실 같은 거 갈 때 쓰면 좋겠죠. 참고로 키보드 역시 퍼키 RGB 방식이라고 해서 각 키마다 RGB 값을 세팅할 수 있고요. 말 나온 김에 키보드 마저 보시면은 풀 사이즈 10키 배열로 키감이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탄성이 느껴진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트 쪽을 좀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하이엔드 제품답게 다양한 포트가 존재하는데요. 좌측부터 보면은 전원 포트, 2.5GB 유선 이더넷 포트, HDMI 2.1 포트에 USB 3.2 젠2 타입 A 포트, 그리고 두 개의 썬더볼트 5 포트와 3.5mm 오디오 콤보 포트가 보이고요. 반대편으로 돌려서 우측을 보면 우측은 좀 단촐하긴 한데 USB 타입 A 포트가 보입니다. 일단 유선 이더넷 포트가 있어서 대용량 파일 같은 거 다운받을 때, 특히 게임 같은 거 다운받을 때 편한 것도 장점이긴 한데 저는 무엇보다 이 썬더볼트 5 단자에 100W USB PD 충전이 지원되는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사실 이 제품에는 최대 380W 출력이 가능한 전용 충전기 어댑터가 있긴 한데 벽돌이에요. 너무 무거워서 외부 이동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만약에 외부로 잠깐 이동할 때 이 썬더볼트 5 포트를 이용하면 더 작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충전기나 100W급 충전 모델로도 어찌저찌 충전까지는 된다는 게 진짜
무게를 줄이는 데 꽤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무거운 작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배터리 광탈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나름 도움이 되긴 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성능 모델 라인업에서 선호되는 사이즈는 18인치 대화면으로 비율은 16:10에 해상도는 WQXGA의 240Hz 고주사율, 패널 종류는 미니 LED IPS 패널인데 이게 진짜로 화질, 밝기, 색감 모두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000개 이상의 로컬 디밍 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명암비도 우수하고요. DCI P3 100% 색 재현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나 기타 작업 시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로 게임도 게임인데 영상 작업할 때 사격이 딱 맞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만 솔직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바로 힌지 구조예요. 지금 보면은 힌지가 보이시는 것처럼 경첩형대로 디스플레이 상판에 살짝 떠있는 구조죠. 이게 사실 지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힌지와 힌지 사이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힘을 잘못 받으면은 디스플레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불안하다는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힌지 간격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디스플레이와 본체가 맞닿는 힘이 더 안정적이어 보이기는 하는데 추후 내구성 부분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이번 설계가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이 진짜 재밌는 게 합판 분해 방식인데 이게 큐얼레티 방식이라고 보여드리면 얘를 밀고 당기면 짜잔! 전 진짜 노트북 합판 이렇게 쉽게 열는 거 처음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램 슬롯이랑 M.2 SSD 슬롯에 바로 접근이 되죠. 이 큐레티 방식은 작년 스칼 라인업 대비 이번 신제에서 달라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분해나 정비의 용이성 측면에서 아주 영리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큐레티를 켜서 합판을 당기는 순간 전원은 자동으로 꺼져요. 빨리 다른 라인업에도 이런 게 적용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두께는 약 3.2cm에 무게는 노트북 본체 기준 3.48kg, 어댑터까지 포함하면 4.2kg에 달할 정도로 두껍고 무겁긴 한데요. 여기에 RTX 5090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스펙시트 잠깐 훑어보면 사실상 노트북에서 구동할 수 있는 최상위급의 GPU와 CPU가 탑재됐는데요.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90 24GB짜리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며 CPU는 에로레이크 기반 인텔 코어 울트란 9 프로세서 275HX의 DDR5 32GB 메모리, TGP는 최대 175W로 노트북용 RTX 5090이 낼 수 있는 한계 끝까지 성능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괴물 같은 노트북으로 뭘 할 수 있냐? 아까 NPC에 AI 씹는 것도 기억하시죠? 그 AI를 로컬에서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NPC가 플레이어 말에 AI를 이용해서 답변을 할 때 그 작동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용자가 NPC가 질문을 하면 그 물어본 질문을 GPT한테 전달해서 거기서 답변을 얻은 뒤에 그걸 다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인터넷 상태에 따라서 답변이 느리거나 안 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답변을 호출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니까 사실상 부분 유료화 게임이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에 깔 수 있는 AI, 즉 로컬 AI는 인터넷이 없이도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여기다가 로컬에서 돌아가는 오픈소스 AI를 하나 깔아놨거든요. 이게 인터넷을 끄고 직접 보여드리자면 ASUS ROG 노트북은 ASUS ROG라 읽어야 돼? ASUS ROG라 읽어야 돼? 자, 이렇게 인터넷이 없이도 답변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지금 답변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없는 노트북에서 똑같이 작업을 수행하면 네, 답변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로컬 AI는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 답변 속도가 크게 차이 나는데 무조건 외장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달려 있을 때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설명이 길어지니까 짧게 이유를 설명하자면 현대 AI 기술은 대부분 엔비디아 기반 칩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래픽 칩셋이 표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노트북에서 보여드리는 로컬 AI 답변 속도가 여러분이 노트북에서 보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답변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로컬 AI의 경우 검열이 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에 적용을 한 다음에 물어보면 What the you staring at? You pathetic little Just spit it out before I decide to relieve you of your line. 네, 이렇게 욕설도 거리낌 없이 내뱉거든요. 사실 이게 실감나는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가까운 미래 게임에 구현될 AI 기반 NPC는 이렇게 외장 그래픽 카드에서 NPC AI 지능까지 담당하는 형태로 구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AI는 어디서 돌아가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위에서 돌아가죠. 그러면은 AI 탑재 NPC는 또 어떤 부품 위에서 돌아가죠? 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위에서 돌아가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임에서 NPC가 로컬 AI 기반으로 작동하는 순간 그래픽카드에 가해지는 컴퓨팅에 대한 부담은 훨씬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이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AI 서버도 돌리면서 게임도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작업 관리자를 보게 되면 문제의 심각성이 딱 보이는데요. 이게 방금 보여드린 프로그램 통해서 로컬 AI를 실행했을 때 화면이거든요. 이게 지금 게임을 킨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VRAM 점유율이 진짜 순식간에 훅 올라갑니다. 이만큼이 항상 로드돼 있어야 로컬 AI가 상시 작동할 수 있고 그래야만 NPC가 빠릿빠릿하게 대답을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유저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VRAM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RTX 5090 랩톱의 경우 VRAM이 전작 같은 라인업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겠죠. 제가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로컬 AI를 켜둔 상태에서 사이버펑크 2077을 로드거 게임 벤치마크를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VRAM 점유율이 치솟는 게 보여요. 만약 여기에 4090 이하 라인업의 그래픽카드가 달렸다면 아마 로컬 AI를 돌리는 동시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상당히 아슬아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VRAM 점유율 문제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그나마 해결책이 보이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DLSS4의 존재예요. 이 DLSS4는 게임을 하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AI 기술을 이용해 낮은 컴퓨팅 파워로도 게임 화질을 개선하는데 하는 기술이죠. 특히 이번에는 RTX 5000 시리즈 쪽에서만 DLSS를 활성화할 경우 멀티 프레임 재생성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프레임을 뻥튀기 하는 거예요. 원래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 그래픽 카드가 하나하나 연산을 통해서 머리를 굴려갖고 다음 장면을 그려내야 하는데 DLSS4의 멀티 프레임 생성 기능을 사용하면 실제 그래픽 카드가 렌더링한 프레임 사이에서 AI가 중간 프레임을 만들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 없던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안에는 실제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는 후다 코어랑 AI 연산을 담당하는 텐서 코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그래픽 연산부가 기초가 되는 프레임을 직접 연산해서 그리면 AI 연산부, 즉 텐서 코어가 거기에 맞춰 갖고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중간 프레임을 예측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산 자원 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자면 사이버펑크에서 DLSS4를 켰을 때와 껐을 때 프레임 차이는 상당히 큰 반면 결과물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기존 대비 적은 컴퓨팅 파워로도 시각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VRAM 사용료도 놓고 보면은 DLSS를 껐을 때보다 켰을 때 여유 VRAM이 많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VRAM 관리가 앞으로의 게임 관리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사실 제가 NPC 지능을 AI를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 이 NPC가 이렇게 똑똑한 답변을 입으로 내뱉을 수 있었던 거는 사용자 답변을 듣고 텍스트를 변경한 다음 AI로부터 받은 답변을 다시 오디오로 바꾸고 입모양을 맞추는 과정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들은 사실 모두 AI 머신러닝과 관련된 작업들이고 이것들도 대부분 GPU 그래픽카드의 성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에 있어서 게임 그래픽을 위한 GPU 자원은 그리고 VRAM 자원은 더욱 효율적으로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감나는 게임을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는 사실적인 그래픽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NPC의 똘똘함, AI의 똘똘함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엔비디아의 이러한 기술들이 AI가 적용된 미래의 게임에서도 컴퓨팅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만드는 밑바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만 여기서도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의 쿨링 성능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런 기술들을 동원해서 로컬 기반으로 AI를 구동할 때마다 그래픽 카드에 가해지는 부하가 꽤 큽니다. 따라서 쿨링 성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성능이 들쑥날쑥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비싸서 그런가? 그런 경험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노트북은 트라이팬 쿨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좌우 2개 중앙 1개의 쿨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게 쿨링 성능이 진짜 장난 없습니다. 이거 일단 바람 세게 좀 보세요. 거의 무슨 제습기 수준 바람이에요. 실사용 시 데이터도 아주 훌륭한 값이 나오는데 풀로드 기준 합판 키보드 쪽에 외부 온도가 최고 30도 후반에 GPU는 이거 뭐야 70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쿨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계 자체가 바람을 뒤쪽으로 보내도록 지금도 보시면은 이 팬이 이 뒤쪽으로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체감상 발열로 인한 불편함을 더 느끼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우수한 쿨링 성능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지점으로 소음이 약간 발생한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지점이긴 합니다. 확실히 하드한 작업 같은 거 하면은 비행기 이륙 소리가 들리긴 하니까요. 다만 직접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슬리는 고주파음은 거의 들리지 않죠. 이 점 역시 펜 설계에서 에이수스 나름의 노하우가 들어간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기술적으로 모순에 가까운 상품입니다. 강력한 성능은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높은 발열은 동시에 제어해야 하고, 발열 때문에 두껍고 무거운 펜이 필요하지만 휴대성을 챙겨야 하며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달고도 긴 배터리 수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하나의 기기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게이밍 노트북은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서 한계를 시험하는 실험실화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룬 ASUS ROG 스트릭스 스카 18인치 이 라인업은 게이밍 노트북의 극한을 확인하기에, 그리고 AI가 적용될 게임의 미래를 맛보기에도 충분한 성능을 갖춘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애호가라면, 강력한 노트북 성능이 필요한 프로급 크리에이터라면, 열성적인 게이머라면 모두들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제품 뉴스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